7살 연하와 사내 불륜으로 이혼합니다. 목에 키스마크 잘 가려? 베란다에서 7살 연하놈과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마음은 심란하고 정신은 어디 가출한 듯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많지 않아 여기 끄적입니다. 저는 진해에 사는 31살입니다. 와이프와 동갑이고요. 결혼하게 된 건 연애한 지 6개월 정도 넘어갈 때 지금 아이를 임신하여 28살이라면 책임을 져야겠다 생각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와이프는 아이를 가진 후 육아휴직을 하며 집에서 생활하였고 아이 낳고 살이 쪄서 운동하고 싶다고 해서 헬스 개인 PT도 150만원짜리 결제도 해주면서 제 나름대로 아내를 잘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와이프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자주 회식이라며 외출을 하였고 오랜만에 육아를 벗어나 일하는 아내가 늦게 들어와도 그러려니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해를 해준 탓일까요? 술을 먹고 새벽 4시 넘어 귀가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고 의심을 하였지만 저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2돌도 안 된 아기가 있는데 그런 짓을 할까 생각하였습니다. 올해 3월 아이가 2돌이 되기 며칠 전 저는 보고 싶지도 생각하기도 싫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빌라 2층 베란다에 있는데 어떤 남자와 와이프가 함께 빌라 입구로 오더니 남자가 제 와이프에게 목에 키스마크 잘 가려라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저는 격분해서 베란다 위에서 뭐냐고 따지니 남자놈은 택시를 타고 도망가듯 갔고 와이프는 집으로 올라오더니 회사 동생에게 무슨 짓이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내는 술도 안 먹었다고 하는데 술 냄새가 났고 그 상태로 아기가 자고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해 저는 그 더러운 몸으로 어딜 가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길래 장모님께 먼저 전화를 걸었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장모님은 그럴 애가 아니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제가 장모님께 전화하는 걸 들었는지 와이프는 밖으로 나와 장모님 전화 받고는 나도 숨 좀 쉬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와이프는 대기업 주간 야간하는 회사에 일을 했고 저는 야간이 없는 병원 일을 해서 칼퇴가 가능해 애를 돌보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5시 반 퇴근이라 어린이집에서 애를 데려오는 것도 제가 했고 집에 데려와 애를 씻기는 것도 밥을 먹이는 것, 재우는 것 또한 제가 다 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겠지만 애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아내에게 이교대 하니까 힘들겠지 하면서 제가 다 했습니다. 와이프는 간혹 저와 함께 쉬는 날이면 2살인 애한테 계속 TV를 보여주며 혼자 놀게 두었고 와이프는 핸드폰만 만지작 거리는 게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애 엄만데 하시는 분 있으신데 잘 보십시오. 이 여자가 어땠는지. 이 여자는 모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랑 있을 때는 물론이고 내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도 같이 본 장면도 있죠. 애가 엄마가 봐주지 않는다고 스스로 토를 하고 했습니다. 심지어 막 걷고 뛰기 시작할 때 거실에서 뛰며 잘 놀고 있는 애를 주위에 장난감이 많이 널브러져 있는 상황임에도 애 다리를 걸어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애가 침대에서 떨어져 피가 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아 하면서 그냥 TV 보러 가더군요. 참나 이게 애 엄마라는 사람이 할 짓인지 친구들도 혀를 차더군요. 술 먹고 들어온 후 저와 말다툼 후 와이프는 집을 나가서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 근처 모텔에 갔더군요. 다음날 아침에 얼마 전에 사줬던 와이프 티볼 2차 블랙박스를 보니 가관이더군요. 키스 소리, 신음소리 등 2-3시간 찍혀있고 그 여자 제왕절개한 상처 보고 남자가 자기가 머리가 커서 자기 엄마도 제왕절개 했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그래서 처가에 제가 본 블랙박스 내용을 다 말하고 장모님은 그제서야 용서해 달라고 했지만 저는 용서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한테 전화 오더니 어떻게 할 건데? 라더군요. 그 전부터 저한테 바람 피면 이혼이다 라고 말한 여자라 이혼이다. 네가 한 짓은 간통이다. 뭐가 그리 떳떳하게 말하냐? 라고 했더니
간통죄 없어졌다고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여자와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애기 데리고 나와 현재 본가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혼 준비하면서 와이프에 대해 이리저리 알아보니 대단하더군요. 과거는 나중에 그 여자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전 직장에서 양다리 걸치고 그중 한 명한테 몇백 빌린 뒤 양다리 걸친 거 들켜서 퇴사 후 잠수 타고 3금융 손대서 추심 들어올 뻔한 적도 있고 결혼 전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작년에 군대 전역한 젊은 놈은 뭐가 좋다고 유부녀랑 놀아놨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이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을 예약한 날도 그 놈과 술 먹는다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 태아보험료도 1년 내고 그 다음 아예 넣지를 않아 실효되었더군요. 저는 잘 넣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와이프는 저에게 정확한 월급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어 거의 생활비는 제 카드로 결제를 했던 상황이라 와이프의 카드 내용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와이프의 카드 결제 내역을 보니 정말 한숨만 나오더군요. 한 달에 월 200~300씩 쓰고 있었고 벌써 카드 한도 초과까지 썼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놈 자취하는 곳 주위에서 이불 74만원어치 샀더군요. 참 같이 살림 차릴 생각인지 연애 시절부터 쭉 이 여자 때문에 항상 힘들긴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안 주는 거는 예사고 친구의 친척들과 모이는 자리, 모처럼 대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도 전화로 거기는 왜 갔냐,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가라, 그럴 시간에 나를 보러 오라고 떼를 쓰고 화를 내고 욕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집착이 병적으로 심했습니다. 저는 미련하게 좋아서 그러겠지 하며 넘긴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커플끼리 놀러 갈 때도 자기 맘에 안 드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버스를 타고 혼자 집에 가고 집에 가서 전화로 화내고 욕하고 더 웃긴 일도 있습니다. 결혼식 전날 친구 커플들끼리 모였습니다. 분명히 그 여자한테도 얘기를 했고요. 다음날 임신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되니 저보고 혼자 가서 놀라고 했습니다. 친구들끼리 재미있게 노는데 수시로 전화가 오더군요. 나 빼고 노니깐 재밌냐고, 집에 빨리 안 들어가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저도 친구들도 다 황당했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고 허락을 했으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또 싸웠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결혼식이니 잘 풀리길 바라면서 집으로 귀가를 했죠. 결혼 후에는 참 저한테 심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너희 집에서 해준 게 뭐가 있냐, 너희 집이 그렇게 잘났냐 등등. 뭐 다른 며느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시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 여자가 전화하기 전까지는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말이 있으시면 저를 통해서 하였지만 그것 또한 집안 행사 관련 얘기였습니다. 결혼식 전 직장이 서울이라 청첩장 돌리러 갔을 때 서울까지 가서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혼자 화를 내며 버스 타고 갈 거라고 터미널까지 가더군요. 그것도 우리 어머니와 누나가 가서 옷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어르고 달래서 같이 있었고요. 아내의 불륜 이후 제가 많이 힘들어하니 친구가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사고를 칠까봐. 그 당시 제 눈은 거의 돌기 직전이었으니까요. 간통죄 없어졌다. 갈 때까지 가보자. 오히려 적반하장 그 여자가 먼저 이혼 조건을 달더군요. 그리고 이틀 후 법원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같이 동행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법원에 들어갔다가 그 여자가 하는 모양을 보니 도저히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저도 제가 무서워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같이 있어 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무슨 일이지 싶었는지 의아했으나 보고는 다 이해한다는 표정이더군요. 이 여자 정말 대단합니다. 껌을 짝짝 씹으면서 본인이 먼저 조건을 제시했으면서 이제 와서 말을 다 바꾸더군요. 법원에서 어디선가 상담을 받고 온 듯 했습니다. 어찌 그리 뻔뻔하던지 심지어 법원에서 짜증까지 냈습니다. 오히려 저는 차분해졌으나 제 친구가 눈이 돌았었죠. 완전
제가 오히려 친구를 말렸습니다. 그 여자 빚 때문에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소송으로 가도 재산 분할해야 된다는 변호사님의 조언으로 재산 분할 안 하고 위자료 대신 빚은 저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공중받고 협의를 하고 상간남에 대해서는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더 복수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이니 뭐니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더라고요. 회사 년놈들 이름 다 까벌리고 싶지만 애기 아빠로 범죄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참고 있었습니다. 왜 가해자들은 저렇게 웃으면서 지내는데 피해자인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대한민국 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인 것 같아 분통이 터졌습니다. 작성하다 보니 다시 화가 나는군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는데 다행히 제 아이는 맞더군요. 아이는 엄마의 정을 받고 자라지 않아 다행인지 엄마를 찾지 않고 잘 지내고 있고 본가에서 지내니 부모님이 아이를 이뻐하고 잘 돌봐주셔서 한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던 중 그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전화번호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던 중이라 제 감정 조절을 못할 것 같아 전화는 받지 않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전화 오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일을 하면서 머리로는 잊어버리려고 하고 무슨 일인지 계속 궁금했지만 그 여자 목소리는 다시 듣고 싶지 않아 퇴근할 때 예전 그 여자의 과거를 말해주었던 그 여자의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 친구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7살 연하놈과 같이 둘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다가도 화가 나 벌떡 일어났는데 이젠 2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역시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지 그 여자는 옛날 버릇 못 버리고 사내에서 7살 연하남 말고도 또 다른 유부남을 만나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와 이혼을 한 후에는 7살 연하남 집에 들어가서 같이 동거를 했는데 같이 살아보니 그 연하남도 별로 성에 차지 않았는지 빚이 있으니 경제적으로 힘들었는지 또다시 다른 동료 남직원과 바람을 피웠고 그것도 적당히 못하고 과했는지 회사 사람들이 눈치챘고 당연히 7살 연하놈 귀에도 들어간 모양입니다. 무슨 대단한 사랑이라고 지놈은 영원할 줄 알았던지 7살 연하놈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눈이 뒤집혀 그 유부남 일하는 부서에 찾아가 주먹을 휘둘렀고 말리는 그 여자에게도 똑같이 주먹질을 해서 회사에서는 그 일을 모를 수가 없을 정도로 일이 커졌고 결국에는 셋 다 회사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나한테 전화한 거라면 아마도 회사를 잘리고 돈이 궁하니 나한테 전화를 했겠지 싶었습니다. 며칠 간격으로 전화가 계속 오길래 그런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돈 빌리려나 싶어 욕도 해주고 망한 꼴 좋다며 놀려도 주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나야. 잘 지내지? 여보? 우리 진이 잘 있지? 진이 보고 싶어서 전화한 거야. 당신도 그렇고. 애도 나 찾지 않아? 밤마다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그래서 자기도 힘들 텐데 진이 보러 한번 갈게. 갑자기 없던 모성애가 생겼나 보네. 무슨 꿍꿍이야? 그런 거 없어. 내가 혼자 지내다 보니까 당신이랑 우리 진이 생각이 많이 나서 참다 전화한 거야. 이혼은 했지만 그래도 내가 엄마잖아.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나중에 다시 합칠 수도 있는 거고. 우와, 정말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제야 무슨 꿍꿍이인지 알겠더군요. 다른 데서 개털대니 본전 생각이 났나 봅니다. 그런 짓을 하고도 태연하게 애 핑계로 돌아올 생각을 하다니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 절대 받아줄 마음도 없고 우리 진이는 엄마 보고 싶단 소리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여자한테 당한 걸 갚아주지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게 되었네요. 역시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돌아오나 봅니다. 저는 이제 나빴던 기억은 모두 버리고 앞으로 우리 진이와 행복하게 살 궁리만 해야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선물로 혼자 김칫국 마시는 여자 어떻게 한 방 먹일지 생각 중입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